6번으로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선택해서 Shift 커맨드 D 해도 복사가 됩니다. 되죠, 그죠? 대신에 이거는 무브 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줘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했었던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해주면 이렇게 바로 그만큼 바뀌고, Shift D 해주면 그대로 또 바뀌고, 이 전체 드래그해서 또 한 방에 Shift 누르고 당겨주면 복제 Shift D D D Shift D Shift D Shift D. 그럼 이런 식으로 구조물들을 다량으로 복사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isolate 클릭, 그죠? 그럼 요거를 기껏 막 작업을 하다가 다 끄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선택, isolate, 선택된 것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여기 뭐냐면 엑스레이라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딱 클릭을 해주면, 자, 오브젝트들이 약간 불투명한 느낌으로 해서, 뭐 뒤에 있는 구조라든지 뭐 이미지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브젝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다 가려가지고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요 엑스레이를 딱 체크를 해서, 뒤에 어떻게 할 건지, 선택된 오브젝트 약간 와이어 프레임이면서 약간 보이는 불투명 쉐이드 느낌이다, 그죠? 요게 엑스레이 스타일입니다. 엑스레이 스타일. 자, 엑스레이 액티브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잘 안 써. 중간에 있다, 그죠? 선택 풀어주고, 자, 액티브. 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연출을 해서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패널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뷰포트에서 보고 싶은 방법이 있겠다, 그죠? 일단 엑스레이 풀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보이는 방법과, 내가 선택해서 이 녀석만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F입니다. F 눌러주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찾아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화면상에서 보기 좋게 줌을 해줍니다. 자, 전체를 다 보고 싶다. S. 오브젝트가 있는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선택해서 눌러서 이만큼 가 있어요. 저 멀리가 있다 하더라도 A 눌러주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화면에 다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한 녀석만 보고 싶어. F. 다시 전체 다 보고 싶어. A. 이렇게 해서 단축키 A와 F를 이용해서 선택된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구조물을 갖고 있는 뭐 기계 장치나 뭐 여러가지 뭐 모션을 주기 위한 오브제들을 컨트롤할 때, 편집할 때 그 녀석만 작업해야 돼. 그러면 선택하고 F. 그러다가 다시 전체 또 보고 싶을 때 A.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또 오브젝트 중에서도, 그죠? 특정 부분을 또 확대해서 보고 싶잖아요. 이런 부분. 나 여기 작업할 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 놓고, 컨트롤, 알트 눌러서 그 부분을 드래그를 살짝 합니다. 그럼 알아서 그 부분이 확대가 확대. 그죠? 자, 커서 모양 바뀐다, 그죠? 그 부분 확대. 내가 확대해서, 자,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우스 돼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빠지고, 위로, 밑에서 위로 플러스 A 선택. 자, 컨트롤 알트 밑에서 위로, 컨트롤 알트, 자, 플러스 모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면 플러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 여기 확대하고 싶어. 컨트롤 알트, 좌측에서가 아니라 우측에서 좌측, 그죠? 이 부분 우측에서 좌측 그리기 확대, 컨트롤 알트, 좌측에서 우측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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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리면서 된다 그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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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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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확대 축소할 때 컨트롤 Alt 키 누르고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느냐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걸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커서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걸 잘 보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 뷰포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바닥에 플레인을 하나 깔아보자. 플레인 클릭 스케일로 R 이렇게 확대. 자, 확대인데 밑에 지금 그리드 때문에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 요거 보시면 요게 지금 뷰포트에 있는 그리드입니다. 클릭하시면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을 했을 때는 구조적인 게 이렇게 보이는데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그냥 쉐이딩적인 느낌만 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처음에는 선택하기 전에 모르는 구조다 그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와이어프레임과 쉐이드를 같이 하겠다 클릭해 주시면 이 화면상에 이 구조는 자, 라인들 세그먼트 이렇게 있고 페이스도 이렇게 있는 전체적으로 이만한 사이즈의 플랜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각각 선택 방법 중에서도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런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우리 앞전에 배웠던 F 그죠? 7 8 자, 8 모드 컴포넌트 모드 그죠? 자, 9 선택 점 선택 11 엣지 11 12 엣지고 11이 페이스 폴리곤 요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 툴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변형 방법들은 물론 단축키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거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트루드 확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탁 하시면 또 선택해놓고 이 녀석을 확장을 할 거예요. 기존에 그냥 무브 툴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붙어 나와서 연결해서 다 딸려 올라온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 에디트 메시 가시면 이제 편집하는 메시. 자, 여기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죠? 디태치도 있고 커넥트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명령어의 어떤 기능들을 이해하시고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베벨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단축키들이 있어요. 많이 쓰이는 것들 단축키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익스트루드가 뭐냐면 단축키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E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옵션 창이 이렇게 또 별도로 이렇게 나온다 그죠? 띵크니스 두께 얼만큼 익스트루드 하겠느냐 마우스를 올리면 항상 이렇게 마우스 커서 좌우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로컬 컨트롤 Z 이거는 띵크니스 원래 기본적인 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다른 거 전혀 변화 없이 해당 면을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offset 디비전 이런 거는 이제 명령이 있고 안 있고 차이는 그 해당 명령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죠?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 여기 폴다운에서 에디트 메시 선택을 하고 에디트 메시 해당 원하는 거 클릭하시면 명령창 트고요. 요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동 툴도 보이고요. 스케일 툴도 보이고요. 로테이션도 보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다 확대 축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시겠죠? 일단 이동 툴로
당기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굳이 수치를 안 적더라도 그죠?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 면을 쭉 뽑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뽑으면 돼요. 한번 뽑아놓은 거는 선택을 해서 무브 툴로 이렇게 당겨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그죠? 요것도 해놓은 상태에서 F9번에서 버텍스로도 이 부분을 당겨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조적인 문제,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 할 거냐는 그 이후 문제고요. 그 전에 이거를 확장을 할 것인지 배배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 그죠? 물론 단축키를 써도 됩니다. 자, F11 눌러서 다시 클릭해서 컨트롤 E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또 해도 되고 마우스를 바로 움직여도 된다는 거. 이게 또 단축키를 써서 바로 하는 거고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면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이콘, 제작하는 아이콘이 있듯이 마찬가지 여기도 뭔가 있을 거예요. 아이콘이 보니까 뭔가 볼록 튀어나왔다. 그죠? 굉장히 단순하게 아이콘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폴리 익스트루드라는 게 떴고요. 네 번째니까 4다가 됐어요. 페이스의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앞전에 우리가 오브젝트 통째로 복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통째로 복제할 때 Shift 누르고 당겼다. 그죠?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Shift 드래그 오브젝트 duplicated 오브젝트 Shift 드래그 to extrude 컴포넌트 그죠? 컴포넌트 모드에서 익스트루드를 할 때 Shift 누르고 드래그 당기면 된다. 마우스로. 그 뜻입니다. 아까 오브젝트를 duplicate복제할 때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 된다. 요게 지금 새로 나온 기능 2018 버전부터인가 나왔게 스마트 duplicated 세팅 똑똑하게 쉽게 해주는 방법이라 이 뜻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선택하고 굳이 그죠? 이런 거 안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당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를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방법은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 옆에 보시면 모델링 툴킷이라고 있어요. 모델링 툴킷 클릭하시면 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앞전에 자, 오브젝트 모드 자 점, 선, 면 점, 선, 면 전체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럼 면 선택해서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어요. 컴포넌트 모드에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면 똑같이 뜨는 거예요. 네? 올리시면 되고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링크니스로 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내한테 가장 편할까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내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해당 선택 클릭 Shift 마우스 우클릭 누른 상태가 되면 여기서도 자 페이스 익스트루드 뭐 웰드 엣지 뭐 포크 페이스 베벨 페이스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죠? 해당 요거는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 페이스의 방향을 적어둔 겁니다.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고 자 컴포넌트 모드 8번
다시 오브젝트 모드 8번 선택해서 이거 지울게요. 자, 컴포넌트 모드 8번 선택,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까 전에 요거 했었죠. 페이스 노멀. 그죠? 이렇게 지금 다시 없어집니다. 페이스가 뭐냐면 면을 우리가 여기서는 마야에서는 페이스라고 하고요. 이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 요건 나중에 이제 많은 오브젝트가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됐을 때 이 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잘 이해를 하면서 모델링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 시프트, 마우스 우클릭, 스트루드 탁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창이 열려요. 자, 뭐가 제일 편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가 제일 편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몫이니까 거기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죠? 자, 그렇게 컨트롤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스냅이에요, 스냅. 마우스 오른쪽 보면, 그리드 스냅, 요거는 커브 스냅, 요거는 포인트 스냅, 그죠? 요런 것들은 스냅인데 프로젝트 컨센터 잡아주는 거, 요거는, 그죠? 다르죠? 플랜에서 잡아주는 거, 플랜은 요거니까 잡아주는 거. 요런 것들을 스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프론트 뷰 정면으로 보고, 자, 이거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와이어프레임이, 자, 4번. 자, 여기서 버텍스 모드 9번. 자, 9번. 자, 스냅. 지금 그리드가 없으니까 그리드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리드 활성화. 자, 무브 툴로 그리드 요게 X 단축키 X입니다. X 단축키 X 누르고 있으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딱딱 그리드 여기 탁탁 걸린다. 그죠? 위아래로만 탁탁 그리드에 맞춰서 스냅을 정상 걸리는 게 요겁니다. 그죠?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를 높낮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변형을 줄 수가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그죠? X 눌러서 하는 거. 커브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커브라는 게 있어요. 커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커브가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커브를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럴게요. 자, 이렇고 자, 선택. 자, 커브즈 무브 툴. 커브즈. 그래서 여기 단축키가 C입니다. 커브는 C입니다. C. 선택 C 누른 상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자, 이렇게. 이렇게 좀 까다로운지 컨트롤하기 까다로운데 이렇게 되면 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드에만 이 녀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시. 자, C 누르고 마우스 중앙 휠 버튼 클릭.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어떤 포인트를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스냅을 해서 구조를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변형 방법들이 많은데 일단 스냅 기본적인 거 X랑 C 제일 많이 쓰는 게 X입니다. X를 누르고 있으면 스냅을 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자, 컨트롤 Z 일단 원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자, 이것도 자, 쉐이드 모드 F 쉐이드 모드가 9번이죠. 8번에 자, 오브젝트 모드 다시 8번 컴포넌트 모드 버텍스 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셀렉션 하는 게 아까 전에 뭐였죠? 셀렉션 하는 게 자, 셀렉션 선택 드래그 혹은 라스 툴로 드래그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브 툴로 이렇게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 자, 끄고.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방법이 뭐냐면, 스무스하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요 점을 혹은 면을 기준으로 주변을 자연스럽게 그 힘의 물리적인 강약을 조절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축키 B입니다. B. 자, B를 눌러주니까 이렇게 소프트 셀렉터라고 바뀌고요. 움직이면 뭔가 같이 이렇게 내릴 때나 올릴 때 해당 선택된 부분 다시 뭐 움직일 때는 마찬가지 좀 더 범위 선택된 걸 기준으로 멀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소프트 단축키 B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단축키 누르다가 B 눌러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B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택하고 B 누르고 당겨주면 이렇게 더블클릭. 자,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있다, 그죠?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있어요. 요게 전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고, 범위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컬러입니다. 옐로우가 100%고, 그죠? 멀리 갈수록 블랙이 된다, 그죠? 거리의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커브줄처럼 움직여주는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중앙을 기본적으로 해서 당겨주는 거라, 그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뭐 필요할 땐 잘 뭐 부드러운 면을 조금 더 부피를 만들어줄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때 말고는 잘 안 써요, 사실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B 눌러서 풀어주시고, B 풀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모드 8번을 풀고, 선택, 딜리트. 셨고요. 자, 상태에서 자, 여기 옆에 이제 쭉 스냅을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시메트리가 뭐냐면 쉽게 해서 대칭적인 구조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한쪽 면만 작업을 하면 거기에 대칭적으로 뭐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그 축에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것들도 같이 잡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무브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자 보면 영어 단어의 의미를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프트 셀렉션이 있었고요. 가장 기본 무브 셀렉팅, 무브 세팅은 이게 무브 툴이라서 그렇죠. 이거 눌러주면 로테이터 세팅, 스케일 세팅, 각각 있고 각각마다 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메트리 이렇게 세팅. 자, 오브젝트에 X축을 하겠다, 오브젝트에 Y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점이 뭐였죠? 컴파운드 모드 8번 눌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점이 F9였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F9 중에 하나를 탁 선택하니까 오브젝트 X, 이게 오브젝트죠, 그죠? 오브젝트에 X, 자, 반대 딱 대칭되는 부분에 여기 있는 파란 게 여기도 생긴다, 그죠? 대칭되는 부분에 하나 선택하고 올리면 같이 됩니다. 이게 시메트리입니다. 시메트리. 오브젝트 X 눌러가지고 오브젝트 Y 하면, 자, 여기 선택하면 Y 구조로 같이 시메트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Y 구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죠? Y 구조가 왜? Y가 위아래니까 밑에가 없잖아. 지금 Y 여기 자세히 보시면 X축과 Y축과 Z축이 있어요. 근데 Y는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그죠? 왜? 납작한 거니까 없잖아. Z축 오브젝트 그래서 Z 누르면, 자, Z축 2축이잖아요. 여기에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요게 시메트리의 기능이고요. 뭐 딴 거는 뭐 범위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 이제 월드로도 가능합니다. 월드 X, 시메트리 X. 지금 현재는 오브젝트에서 구조적으로 하던데, 선택하니까 마찬가지 이 월드 X도, 그죠? X축
Y축, Y축은 없다 그죠? Z축 이렇게 구조적으로. 자, 월드 하나만 딱 선택했니까 두 개 선택하면 두 개, 드래그 서면 반대쪽도 다. 요게 시메트릭이에요. 시메트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을 만들거나 혹은 뭐 비행기나 대칭적인 구조가 돼야 될 어떤 오브제 모델링을 할 때 저렇게 점을 선택해서 대칭적으로 한쪽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반대쪽도 생기겠다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저 시메트리 기능입니다. 이건 온오프를 통해 가지고 그죠? 온오프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작업을 끝냈을 때 뭔가를 만들고 변형을 줄 때 이런 다양한 툴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죠? 화면을 보는 방법, 선택을 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일 때, 컴파운드 모드일 때, 단축키 F9, 8, F10, F11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4번 와이어프레임, 5번, 그 다음에 6번 텍스처, 7번 조명. 자, 자, 지금 조명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컴파운드 모드 F8번 눌러주고, 자, 컴파운드 모드에서 자, 다시 5번 눌러주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렌더링요. 자, 요게 렌더링 창을 여는 겁니다. 렌더링 창.